일부 아내 선영의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저녁 무렵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놀이터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곳에 사는 박선영, 57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간다. 그녀의 손맛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남편 최영수, 62살. 그는 2년 전 은퇴한 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낚시를 가겠다며 나섰다가도 금세 돌아오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 반복된다.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삼킨다. 이제는 자신도 좀 쉬고 싶지만 오히려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었다. 저녁 식탁. 정성껏 차린 반찬을 내놓아도 남편은 늘 불만을 내비쳤다. 된장국은 건강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남편의 눈에는 늘 똑같은 메뉴일 뿐이었다. 그의 투정 앞에서 선영은 묵묵히 국을 떠놓을 뿐 점점 더 지쳐가는 기색이 얼굴에 묻어났다. 그 무렵 아들 준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집값은 너무 높았고 부모의 도움이 간절했다. 그는 전세라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영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들의 부탁을 뿌리쳤다. 퇴직금 외에 가진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형편에 맞추어 작은 곳에서 시작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들을 돕고 싶었던 선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보탰지만 대화는 결국 남편의 노후자금 문제로 끝이 났다. 그날 이후 아들의 씁쓸한 얼굴이 선영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어머니로서 미안한 마음만 커져갔다. 며칠 뒤 선영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발견한다. 지난번 노래방이 즐거웠다는 한 줄의 문장. 보낸 사람은 혜숙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다. 순간 선영의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 눌러왔던 불안이 커져만 갔다. 목요일 오후였다. 영수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에 나섰다. 선영은 불길한 마음을 안고 남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작은 골목 끝 노래방 앞에서 낯선 장면을 목격한다. 남편이 한 여인과 함께 웃으며 문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 여인은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미소를 지은 선영보다 약간 더 젊은 여성이었다.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다. 그 순간 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도 낯설게만 보였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결국 말다툼이 시작됐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분노를 터뜨렸고 남편은 외로움과 무시당한 마음을 변명처럼 늘어놓았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만 해왔다는 억울함과 정작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얽혀 격한 고성이 오갔다. 옆방에 있던 아들 준호는 결국 방에서 뛰쳐나왔다. 결혼을 앞둔 그는 부모의 싸움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뿐이었다. 며칠 후 선영은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요즘 황혼 이혼이 흔하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 분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이 나이에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밤마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2부 남편 영수의 이야기. 퇴직한 지 벌써 2년.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 쫓기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하루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낚시터에 나가도 물가에 앉아있으면 허무함만 밀려왔다. 점점 늙어간다는 사실이 공허하게 가슴을 채웠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가게 일로 바쁘다. 피곤한 얼굴로 반찬을 준비하는 그녀를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늘 불만이었다. 된장국을 내놓는 아내 앞에서 괜히 투정을 부리고 뒤돌아서는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다. 퇴직 후 영수는 자신이 더 이상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한때는 월급을 벌어오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무력한 노인으로만 보일까봐 두려웠다. 아내가 씩씩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자신은 소외감을 더 크게 느꼈다. 술잔을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외로움을 잊기 위한 도피였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한 게 죄란 말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속마음은 아내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 무렵 우연히 친구 모임 자리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다. 이름은 혜수. 단정한 차림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낯설지만 친근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힘드셨겠죠? 저는 이해가 돼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영수는 묘하게 가슴이 울컥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위로였다. 토요일 저녁, 혜숙은 조심스럽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래간만에 설레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골목 노래방,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70에서 80년대 유행가. 두 사람은 노래와 술잔을 나누며 웃었다. 누군가 곁에서 박수 쳐주고 들어주는 그 순간, 영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집에서 늘 잔소리만 듣던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연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노래방을 나서며 혜숙과 웃던 그 순간,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아내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거친 말싸움 끝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후회뿐이었다. 술잔을 붙잡고 혼잣말을 하던 어느 밤,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눈가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다. 삼부 아들의 이야기. 결혼을 앞둔 31살의 아들 준호. 그에게 부모는 늘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였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그렇듯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부모라고 해서 완벽하거나 존경스러운 존재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아버지는 늘 일에 매달려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대화 한 번, 웃음 한 번 나누기 힘든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늘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지만 때로는 잔소리와 한숨이 전부였다. 그 속에서 자란 아들은 부모를 존경한다기보다 오히려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을 부탁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이었다. 퇴직금 외에는 가진 게 없다는 차가운 말에 준호는 서운함을 넘어 차라리 체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돈 받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던 아버지가 정작 아들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마음을 깊게 베어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끝없이 이어지는 부모의 갈등이었다. 사소한 말다툼이 고성이 되고 집안 가득 한숨과 술 냄새가 번쩍하는 풍경.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가정만큼은 다르게 만들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울먹이는 얼굴과 아버지의 낯선 이름 혜숙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 그 순간 존경은커녕 실망과 분노만 남았다. 자신이 믿어왔던 최소한의 가족의 틀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의 격렬한 다툼 앞에서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느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도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화와 이해로 사랑으로 지켜낼 가정을 만들겠다고.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부모의 삶은 준호에게 존경이 아니었다. 사부, 황혼 이혼이냐? 아니면 끝까지 참아야 하나? 선영과 영수, 말없이 거실에서 마주 앉는다. 그 사이엔 깊은 주름과 눈물이 번져 있다. 선영이 말한다. 우리 정말 끝내는 게 맞을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과연 이 가족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 이혼이 답이다. 2. 다시 대화해야 한다. 댓글로 알려주세요.